안녕하세요.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2020년 12월 15일 내일 증시 텔레파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잘 버틴 것 같아요. 사실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다 잘 버티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제죠. 뉴욕 증시가 좀 떨어졌어요. 뉴욕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찾게 되죠. 지금 증시 하락은 코로나가 좀 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상당히 번지고 있지만 미국은 사망자 수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약간의 공포도 다시 살아나는 듯하고요. 미국이 봉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죠. 백신 접종은 시작이 되었지만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봉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게 몇 달 전이었다면 더 심각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백신이 이미 접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시장이 하락되는 부분은 드러난 것처럼 제한되었다. 국내 주식 시장뿐만 아니고요. 다우지수인데요. 어제도 사실 다시 고점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좋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 심리적인 부담도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심리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좀 더 우려를 한 것 같고, 국내 주식뿐만 아니고 일본 증시, 대만 증시, 아시아 증시, 뉴욕 상하이 증시도 다소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게 파급력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주식 시장이 조정을 보일 만한 위치에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배당하고도 좀 연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의 배당 수익에 대해서 좀 달라요. 올해를 보자고요. 배당 관련돼서는 다음에 특집을 한번 논리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 배당은 그 한 해 수익이 좋아야지 많겠죠. 물론 이제 배당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논리적으로 배당이라는 건 그 한 해 수익이 좋아야지 배당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주당 배당인데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은 수익성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주가가 아주 많이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주가가 이미 비싼 가운데 배당금이니까.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라 있는데 그의 실적도 좋지 않다면 배당 재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배당 시즌에 사실상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의 시세가 별로 안 좋았다. 주식시장 시세가 별로 안 좋았는데 기업들 실적은 좋았다면 배당 시즌에 주가 수익이 나는 경우도 더 많겠죠. 지금은 어쨌거나 배당 쪽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이 점은 올 한 해만 투자할 게 아니라면은 유념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배당 관련돼서 한번 기회가 되면 특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일 증시 텔레파시가 아니라면은 정기준 원장 인사이트에서도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널 이름을 바꿀 생각이에요. 골든클럽 채널을 이제 유튜브에 맞게 좀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유튜브스럽게 다가가는 채널이 되면은 우리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그럼 알람이 가지 않는, 그러니까 문자가 가지 않는 많은 정보들도 더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여러분들께 유튜브 통해서 인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처음 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보시는 것처럼 아랫골이, 이거는 저가 매수 수급은 계속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거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 정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악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3단계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시장은 비교적 탄탄하지 않나. 무엇보다도 이번에 미국의 봉쇄 관련돼서 코로나 확산 관련주가 상승한 게 지금 오늘 상한가 친 것 중에서는 미코바이오메드 정도가 보여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신속 진단 키트 소식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지난번에 이제 5월, 6월, 7월 이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다 식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때보다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격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거를 많이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언택트와 상대 개념인 컨택트 관련주들, 오히려 지금처럼 이럴 때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목할 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다 완료가 됐을 때는 코로나 관련돼서 공포는 이제 없어요.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게 가장 더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코로나 확산보다는요. 그래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전략을 짜자면 실제로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때그때 이슈들이 튀어나오면서 순환매가 그쪽으로 돌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쪽에 어떤 이슈가 당장 나올지 알기 어렵죠. 그러면 그거를 따라다니고 투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을 법한 종목에 길목 지킨다? 길목 지키는 건 사실 우량주, 실적주, 어떤 펀더멘털의 모멘텀이 기반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거나 이슈, 사회적 이슈, 어떤 무슨 정책과 관련돼서 일정이 있다던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 돌발해서 어떤 이슈가 나와서 코로나 관련된 어떤 테마주가 움직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길목 지키기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수급 붙을 때 아주 짧은 단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렵죠.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죠. 반면에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눌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눌리죠.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국가 봉쇄, 미국 봉쇄 관련돼서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눌릴 때 사두지 않으면은 실제로 랠리 펼쳐서 막 쭉쭉쭉 뻗어갈 때는 어렵거든요. 실제로 따라가기가. 그래서 당장 뭐 내일 뭐 이거를 바로 매수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신경은 계속 써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뭐 로보스타 한번 보실 텐데, 로보스타를 보시면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바닥에서 또 올라왔어요. 자, 물론 이제 AI, 로봇 관련돼서도 종목별로 선별이 되겠죠. 근데 모멘텀이 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대기업 현대차에서 관련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시면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성장성을 묻었냐? 언택트 관련주들은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묻어서 올렸던 반면에 로봇 관련주, 뭐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장성들을 묻었었죠. PER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는데 로봇주들은 성장성 반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슈거리에 대해서 무한한 성장성을 반영을 해주는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 좋겠다. 뭐 조정을 보이고 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한번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탄소 배출 관련돼서 종목들이 좀 이슈가 됐었죠. 특히 라이브 파이낸셜이 종목이 떴습니다. EU 산업정책대화가 있었죠. 한EU 산업정책 4차 산업정책대화가 있었고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는데 어쨌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이슈는 될 겁니다. 한번. 그렇지만은 막 제가 볼 때 시장에서 상당히 핫하게 랠리를 펼치면서 주도로 나갈 성격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보여요.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기로인 것 같아요. 코스피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지력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국엔 오르겠지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희망적인 시장에 더 좋을 법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지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투자 심리는 단기적으로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수익 낼 생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생각으로 좀 막무가내식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를 좀 고조화시킬 뭐가 없다면 무엇이 없다면 일단은 기다리고 중장기 좀 종목들을 오히려 준비하는 과정으로 잡는 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 또 한 가지 중장기 종목들을 잡는 포인트. 지금 시장에 국내 주식시장 랠리인데도 불구하고 가치 대비해서 싼 주식들이 많아요. 결국엔 다 올라가요. 그런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선취매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내일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그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직은 잘은 명확한 방향성은 안 나온 거지만 한 가지 여기서 지금과 같은 지금 악재들을 소화해주는 수급들이 반복이 된다면 지지가 꺾이는 순간 한 차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조정받고 다시 가겠죠. 랠리는 그 점은 좀 염두해야지 되고 그렇지만은 그게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거나 그 시기가 아니면 좋은 종목들을 담아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은 좋은 종목들을 좀 분할해서 안정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시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장에 대한 힌트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종목들과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테마나 섹터 측면으로도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내일 또 뵙죠. 내일 뭐 테마 쪽으로 조영욱 센터장이 나올지 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내일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증시 텔레파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